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은요, 30% 이상을 노약자석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정책인데요. 여기서 노약자는 늙거나 약한 사람을 말하죠. 어린이, 노인, 임산부가 해당됩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도 약자에 해당되죠. 장애인 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도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어요. 높여 부르자고 장애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신문사들이 먼저 사용하면서 알려진 호칭이거든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런 말이 차별이라고 싫어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장애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굳이 높여 부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호칭은 장애인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 관한 주제예요.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장애인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불편한 점을 매일 겪어요. 편의시설 이용을 떠나 가장 먼저 생계에 위기가 올 겁니다. 요즘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위해 일정 비율의 채용을 책임지는 회사들이 나타났고,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시대도 왔지만 모든 장애인이 여기에 해당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대부분은 취약계층이고요. 관련 기관은 기피시설이에요. 아직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위치라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장애인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4년 1월 28일 섬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구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많은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48살의 채 씨라는 남성이 새 일자리를 찾던 중 무허가로 직업을 알선해 오던 63살의 고 씨를 만난 겁니다. 처음에 고 씨는 채 씨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처음 보는데도 밥을 2끼나 사주며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 신이면 하태동리의 섬인 홍씨의 염전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일자리 알선이 아니라 고 씨가 홍씨에게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 씨를 팔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채 씨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면서 소금 생산과 벼농사, 신축 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까지 하는 노예 생활을 한 거죠. 홍 씨는 월급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해가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40살의 김 씨가 염전에 들어온 거예요. 김 씨는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이었습니다. 2000년에 많은 카드빚을 지자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 가출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밤에는 서울 영등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 급식소에서 무허가로 직업을 소개하는 63살의 이 씨를 만난 거죠. 이 사람도 같은 수법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김 씨는 월 80만 원에 3개월 동안 일하는 조건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씨가 염전 주인인 홍 씨에게 몸값으로 100만 원을 받고 팔아 넘겼던 거예요. 이렇게 김 씨와 채 씨는 감금된 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탈출하고 싶었죠. 하지만 주인인 홍 씨의 감시가 너무 심했다고 하는데요. 몇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매번 붙잡혔고 감금과 폭행을 당하면서 지내다 보니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엔 그래서 빠져나갈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마을 주민들에게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홍 씨에게 전화해서 알렸다는 거죠. 이렇게 잡히면 평소보다 더 심한 폭행을 당했고 살해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외부에 알리려 해도 홍 씨의 감시가 철저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홍 씨의 집에서 어느 날 종이와 펜을 훔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를 써 보관하고 있었죠.
그 뒤로는 홍 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한동안은 착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인 2014년 1월 13일 읍내로 이발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우체통에 이 편지를 넣습니다. 다음날 김 씨의 편지는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어머니에게 전달됐어요. 이게 그 당시 편지인데요. 이게 구출이자 사건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거죠. 편지에는 자기가 어떻게 섬에 갇혔고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한 날짜가 써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로 위장해 구출해달라는 당부도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은 김 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김 씨가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편지를 보냈지만 김 씨도 자세한 주소는 몰라서 신안군까지만 적어서 보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경찰은 김 씨가 당부한 대로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합니다. 다도해 지역으로 잠입해 섬 곳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 씨와 최 씨를 발견했고 구출할 수 있었던 건데요. 김 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다시 만났고 최 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 돼서 영등포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 순응하기 시작해요. 점점 적응해 간다는 거죠. 이 적응은 무기력과 처지비관으로 시작되면서 나중엔 최종 포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슷한 사건을 겪은 사람 중엔 구출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랫동안 같은 상황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염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김 씨는 아직 저항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탈출하지 않고요. 같이 감금돼 있던 최 씨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김 씨가 1년 6개월, 최 씨는 5년 2개월 만에 섬 밖으로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사건이 아직 끝난 건 아니었는데요. 염전 주인인 홍 씨는 생각보다 강력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가해자인 염전 주인 홍 씨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서울 구로경찰서는 2014년 2월 6일 무허가 직업 소개자인 이 씨와 고 씨를 영리약취와 유인 혐의, 염전 주인인 홍 씨는 직원을 학대한 혐의로 입건합니다.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신문에 주민 인터뷰가 공개됐어요.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먼저 홍 씨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안 찾겠냐고 대답했거든요. 범죄로 검거돼 와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 너무 당연했다는 거죠. 주민들은 가족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을 걷어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대체로 다 비슷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와중에 염전 주인 홍 씨는 자살 기도를 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지만 바로 병원에 옮겨져서 위세척을 받아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죠. 피해 사실에 비해 2년 6개월형이 적절한지도 이야기해봐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당장 확실히 드러난 혐의만 해도 중감금과 인신매매가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어요. 폭행이나 감금 다 빼고 노동 착취 하나만으로도 징역 15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장애인을 유인해 몸값을 받고 팔아넘긴 브로커들도 죄질이 불량한 데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사범죄를 또 저지른 건데 처음엔 2년과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가 재심에서 집행유예가 떨어진 겁니다. 이유는 대다수의 염전에서 일어나는 비슷한 일들은 관행의 하나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판사의 불필요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판사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가족이 지원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이 염주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줬던 거 아니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겁니다.
여기에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나 편의 제공은 인간 이하의 수준이었고 이 부분이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지만 2심은 편의가 부실했어도 제공이라는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됐다고 밝혔어요. 이 신안 섬노예 사건을 계기로 2014년도만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 63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구출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 40명은 다시 염전에 돌아갔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구출된 최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 왜 다시 스스로 돌아가냐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인데다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하자니 경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조차도 불편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염전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며 휴일 없이 12시간이 넘는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받는 임금은 20년간 1,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년에 받은 돈이 아니고요. 20년간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1년에 75만 원이고요. 월급으로 62,500원 받는 겁니다. 일당으로 치면 2,084원이고요. 시급 130원짜리 노동력으로 쓰인 거예요. 사건이 알려지자 전남도청이 피해자 취업 활동을 돕고 교육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재판까지 가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한 피해자들도 있긴 하거든요. 2016년 2월 구출된 피해자 중 8명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너무 적은 금액인데 왜 이런 배상금이 책정됐나 봤더니 앞에 말한 불법 인력 중개업자죠. 사실 인신매매 범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로부터 계약된 장애인 피해자의 노동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성립된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금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은 한마디로 불법 거래된 몸값의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애초에 거래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기인데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판결이 나온 거죠. 여기에 염전 주인은 3월에서 10월까지만 가동되니 일하지 않는 달은 임금에서 제외하고 숙식이 제공됐으니 이것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걸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2015년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중간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파출소 경찰이 탈출한 피해자를 잡아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문제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도왔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자 정부와 신안, 완도군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해당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듯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던 게 아니라 신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묵살되고 묵인되어 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2014년에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파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건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 체불과 폭행, 폭언, 열악한 숙소와 편의시설 등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염전 노예를 최초로 제보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였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신고를 묵살했고 도망이라도 치면 택시기사가 붙잡아 다시 업주에게 돌려보내준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건 해당 지역의 민관경이 조직적으로 유착관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는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건 섬 전체가 공모하지 않고서는 잊기 힘든 일 같아요. 이 사건을 해결한 건 심지어 구로경찰서였습니다. 신안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서울의 경찰이 현장까지 가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신안군의 신의파출소 관할 구역인데 여기는 경찰관 4명이 2명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공무원인 사람들이 12시간 2교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일의 능률이 나오기 어렵고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도 뭐 노예들이었던 거죠. 여기 경찰관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파악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구석구석을 더 살피겠다고 사과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이미 지자체부터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파출소 경찰 혼자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을 겁니다. 경찰청은 염전 관할 경찰이 노동 착취를 묵인했는지 확인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감찰단을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남장애인 인권센터 소장은 신의도 마을 주민들 사이에 카르텔이 존재해서 아무도 섬노예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섬노예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업무보고회의 중 모두 발언으로 최근에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언급할 정도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점검반을 편성합니다. 공식 조사 기간인 2014년 2월 7일부터 일주일간 염전 근로자 140명의 실태를 조사했어요. 그 결과 임금 체불을 당한 염전 근로자 18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중 2명은 장애인이고요. 10년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도 있었어요.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계산해 보니 1억 2천만 원이나 됐습니다. 업주들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고요.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섬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유린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7개의 섬지역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인권수사대를 출범시켰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답답한 게 미리 날짜를 공개하고 조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주들은 언제 조사가 들어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장부 다 속이고 직원들 입단속 시키면 그만인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2가지일 거예요. 생각이 없거나 카르텔인 거죠. 이러는 와중에 충격적인 사실도 하나 더 밝혀집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으로 신안군 의회 부회장을 맡았던 박용찬 신안군 기초의원입니다. 섬노예 실태 조사를 통해 2014년 4월 15일에 1억 원의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됐어요. 이 정도면 신안군의 염전 카르텔은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데다가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신안군의 염전 노예 실태가 알려지자 갑자기 신안군에서 무연고자 사망 수가 증가한 거예요. 2011년, 2012, 13, 15년의 무연고자 사망 수는 각각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해인 2014년에는 3배가 넘는 19였다는 거죠. 이 중 8건이 2014년 5월 이전에 발견됐습니다. 실태 점검 조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사망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현재 신안군에서 무연고자나 실종자, 장애인 등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은 3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심지어 경찰이 사전에 조사 날짜를 밝힌 상황이었는데도 이만큼이라는 거죠. 공개 수사가 아니면 실질적인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7년이나 지났는데 변한 게 아직 없어요. 이 정도면 해외에도 알려질만 하겠죠?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너무나 끔찍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장애인들이 작고 외딴 섬에 잡혀와 염전에서 노예 노동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미국의 AP통신은 전남 신안군 신의도를 생지옥이라 표현했고, CBS는 한국이 전쟁 빈곤 독재를 거친 후 이제는 힘찬 민주주의와 언론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국가의 부와 힘이 증대하는 와중에도 장애인은 예외였다고 지적했어요. 이거 아직 계속되는 일입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드러나자 관할 경찰인 신의파출소가 사과는 했어요. 따봉하고 있네요. 피해자 김씨와 차씨가 일하던 염전과 신의파출소는 700m 거리밖에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파출소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파출소와 주민들이 한 통속이라고 생각해 믿지 못한 거죠. 파출소는 이들을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노예 섬유라고 신의도를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데, 당연히 이 사건의 가해자인 홍씨처럼 다들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는 건 아닙니다. 성실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경찰이 애초에 상식적으로 일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고요. 욕하지 말아달란 말만 해서 바뀌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먹기 싫으면 욕하지 않게 뭘 좀 보여줘야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4년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염전노예 사건 파일이었습니다.